마키아벨리 9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람시가 가지고 있던 수동혁명 헤게모니의 개념, 이런 지적인 도덕적인 개혁, 그다음 수동전,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이탈리 국내 정치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국 사회에 이제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인도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인도 국면에서 이제 이 짜테르지 이 책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한국의 근대 국가 발전을 설명할 때 나름대로 그 통찰력을 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발전 국가라는 건 전형적인 배버주의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어떤 발전된 나라를 따라오라, 제3세계에 너희 따라오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데올로기 형태의 발전 국가고, 그 반대편에 있었던 무슨 저 함자 알라비의 무슨 과대 성장 국가론이나 아니면 무슨 오도넬 같은 사람이 썼던 관료적 권위주의 모델, 이런 건 이제 소위 막시즘적인 틀에서 제3세계가 왜 경제 국가가 권위주의가 되느냐, 이제 이런 걸 쓴 건데, 나는 그게 전부 다 뭐랄까 서양 중심적인 이론 혹은 막시즘과 배버주의적인 것에 이렇게 경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문화적인 것, 어떤 문화적인 것이라는 게 저한테는 뭘 의미하냐면 한국적인 특수성에서 근대 국가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론 틀이 필요한데, 나는 그게 그람시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 그람시, 왜냐면 그람시,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그람시 자체가 항상 근대 국가 건설에 대한 목표를 자기의 사고의 중심에 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짜테르지가 썼던 이 민족국가 이 책에 관련한 것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왜 인도의 발전이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를 설명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국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한국 얘기는 제가 오늘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민감해요. 이승만과 박정희의 어떤 근대국가 발전 건설과 근대국가 발전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어쨌든 제가 그 사회적인 공간과 담론 국가라고 하는 제 논문에서 그 논문은 그 감정 구조와 한국 사회라고 하는 책에 이제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9월 달쯤 제가 그 하늘에서 낸 건데, 그래서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소위 경제적인 구조 안에서는 영국의 구조, 이런 관료주의적 논리를 벗어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지적인 면에서는 뭐냐면 이 책에서 이 차터지가 얘기하고 있는 게, 문화적인 그 선구자로서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반김 짠드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광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반김 짠드라가 그렇게 인도의 문명을 서유럽과 비교하면서 우리 문명이 우수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서양 중심주의나 서양의 논리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게, 이제 인도라고 하는 것이 서양을 중심의 기준을 두고 타자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지적인 그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인도 문화를 왜냐면 비판했거든.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살고 식민지가 됐냐? 우리가 문명이 옛날에는 우수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뭔지 이런 논리죠. 마치 이광수가 그 민족 개조론을 썼던 거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거기 보면 저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왜 이렇게 식민지화되고 뭐냐, 게으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굉장히 잘난 민족인데 조금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민족을 개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근대 국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합리성의 기반, 지적인 기반이, 다시 말해서 그람시 용어로 얘기하면 지적이고 도덕적인 헤게모니가 이미 서양이 있었다는 거죠. 시작부터가 민족운동의 시작부터가 서양 중심으로 지적인 서양의 어떤 헤게모니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마치 이승만의 독립운동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 기독교적인 바탕을 가지고 시작한 거하고 유사한 거죠. 제가 이광수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승만의 독립의 열정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는 않지만, 이승만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지적, 도덕적 헤게모니라는 게 뭐예요? 그건 선교사, 기독교적인 중심주의였죠.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실권을 잡고 정치 권력을 잡고 민족 국가의 기반을 세웠던 것은 마치 짠드라라고 하는 인도의 그 민족주의 이론가가, 문학가가 서양에 대한 우월성을 많이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지적 도덕적 개혁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과 유사한 거죠.
그다음 간디도 마찬가지죠. 간디라는 사람이 뭐예요? 실제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 이제 실천가인데 그 사람 영국의 문명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탑 엘리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이지만 그 사람이 운동을 하는 방식은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인 방식이었고, 그러니까 국가 중심의 어떤 관료 중심의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라는 게 건설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사회에서는 그 민족주의가 뭔지 뭐 이런 거 잘 모르거든. 시민사회의 민중들의 가치관과 문화적 도덕적 헤게모니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한 1000년 전, 500년 전하고 거의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체할 만한 문화적 시민사회 논리를 제공하지 못한 거죠, 간디도. 그다음에 이제 네루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를 좀 받아들이고 경제 발전을 하려고 했지만 뭐 전형적으로 경제적인 구조적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르주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돈 있는 사람한테 돈 좀 내라, 민족 자본 구성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굉장히 거칠게 인도 얘기를 하면서 한국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국 얘기는 좀 빼겠습니다만 이 제3세계가 왜 한국도 그렇지만 무슨 멕시코, 그리스, 대만도 초창기에 약간 권위주의 정권을 거쳤죠. 왜 이런 제3세계들이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민족국가 독립을 하게 되느냐. 또 지금도 아프리카들이 뭐 내전 겪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것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뭐 각국마다 사정이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지만 나는 이런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과 수동전의 개념이 상당 부분 그런 제3세기의 민족국가 독립, 민족국가의 건설 과정 이런 걸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더 얘기를 하면 좀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좀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제 탈근대 군자론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재미있죠.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는 게 민족국가를 세우지 못했던 시기고 그람시의 현대군주는 민족국가는 세워졌는데 사회주의 운동, 국민들의 어떤 대중적인 집화부지, 사회주의 운동을 가지 못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한다고 하면서 이제 탈근대 시대의 군주라는 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도반적인 지긴 한데 뭐 그렇게 잘 쓴 책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포스트 모던의 논리라는 게 예컨대 뭐 여성 운동, 환경 운동, 노동 운동도 뭐 이렇게 막 분파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구심점이 없다는 거예요. 자코뱅주의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의 구심이 돼서 그냥 기존의 질서를 팍 무너뜨리고 하나의 새로운 역사적인 블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그 구심력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사회, 포스트 모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 산발적이 돼 있어서 그게 어떤 하나의 집중력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집단 지성을 하나를 만들어 놓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이제 소위 과거에 마키아벨리가 꿈꿨던 그런 군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290페이지 보면 이제 계급이라는 단위로 과연 이런 움직임이 가능하겠느냐. 소위 이제 막시즘에 대한 비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람시에 대한 비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람시의 옥중수고라는 건 계급을 기반으로 해서 그 계급적 집합의식을 고민했던 건데 오늘날의 탈근대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집단 의지라고 하는 걸 리점 같은 것으로 보자. 이렇게 사라져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312페이지에 보면 뭐예요? 읽겠습니다. 그람시는 근대 군주가 사실은 마키아벨리 군주가 아닌 자코뱅적인 성격과 레닌의 전이가 지닌 규율이 있고 국제주의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나치게 된다고 썼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정당 혹은 무슨 국가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데? 탈근대는 어떻게 된다는 건데? 새로운 정체성, 집합의지의 새로운 정체성, 다중이라는 말을 하고 리점이라는 얘기를 해요. 334페이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탈근대의 군주가 결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연합, 곧 오랫동안 공동으로 행동한 끝에도 여전히 각 집단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식의 집단 간 결합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주의 집단적 의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의 연속 또는 집합으로 축소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 해방을 지향하는 다양한 운동들이 새로운 사회 질서의 기반을 다지는 단일한 보편적 기회 속으로 유기적 융합을 한 것을 나타낸다.
본래 연합과 융합은 같은 것이다. 자, 이게 뭐 좀 말장난 같은데 이제 비슷한 얘기에 뭐 자꾸 내가 책을 보여줘서 미안한데 이제 이런 식의 논의가 그 옛날부터 있었어요. 뭐 이렇게 여기 보면 이런 책도 좀 있죠. 우연성, 헤게모니, 뭐 이건 접합, 사회주의 전략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옛날처럼 국가, 군주, 그다음에 1930년대 그람시처럼 정당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여성운동한 사람, 노동운동한 사람, 환경운동한 사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어떤 형태가 뭐 어떤 때는 이 민중들 하층 계급이 노동운동에 지향했다, 어떤 사람은 노동운동 반대하고 여성운동에 지향했다 이렇게 흩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흩어졌다 모이는 것, 그걸 아주 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렇게 뿌리들이 이렇게 확 흩어져 있는데 어떤 순간에 확 모이기도 하고 다시 흩어지게 가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집합적 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나 정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지식 문제를 많이 강조해요. 소위 이제 정보산업사회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모이고 집합의식을 만들어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그래서 그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뭐 미안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그람시와 마키아벨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국내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참 평이한 책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뒤에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그 마키아벨리나 그람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양반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교육 문제나 이데올로기 전파와 관련된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일률적이고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너무 미국 편향적이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정치적 상상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또 새로운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데 너무 미력하고 특히 지식인이라고 하는 게 그람시적으로 얘기하면 유기적 지식인이 필요한 건데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날의 지식이라는 게 이제 유기적 지식인이 없죠. 거의 없다는 말은 너무 지나치지만 지식인이 그냥 다 지식 기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월급 받는 사람이 돼버리고 어디서 배우고 그냥 반복해서 가르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고민을 하는 뭐 그런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은 뭐 아주 미천한 학자이지만 새로운 어떤 비전을 한번 제시해보고 기존의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상상력을 갖고 국민들과 호흡할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역사적 블록으로 이행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도를 갖고 이런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